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에서 제작으로 AI와 게임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의 장르별 특성에 따라 AI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제작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AI를 게임 속 적이나 NPC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AI는 장르의 설계 철학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진화해 왔습니다. 전략과 액션, RPG 등 각기 다른 장르 안에서 AI가 어떻게 경험의 리듬을 조율하는지 확인한 뒤 나아가 게임 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최신 AI 기술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장르는 플레이 방식과 경험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류 기준인 동시에 장르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틀입니다.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라 하더라도 장르에 따라 역할과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전략 게임, 액션 게임, 역할 수행 게임은 서로 다른 판단 구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AI는 장르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 요소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르별 분석은 AI가 게임 경험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저희는 먼저 전통적인 장르에서의 AI 역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후 제작 환경 차원의 변화로 논의를 확장하겠습니다. 전략 게임에서 AI는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초기 AI는 고정된 규칙을 반복했지만 최근에는 플레이어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공격 타이밍과 방어 전략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게임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다만 여전히 계산과 확률에 기반하기에 인간 특유의 창의적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FPS 장르에서 AI는 전투의 리듬과 몰입도를 조율합니다. AI는 플레이어의 위치와 시야를 분석해 적의 공격 방식을 결정하며 최근에는 팀 단위 협력 모델을 통해 현실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는 플레이어를 압도하기보다 재미를 위해 경험의 강약을 조절하는 설계 장치로 기능합니다. RPG 장르에서 AI의 핵심은 세계관의 유지와 서사 조율입니다. AI는 NPC의 반응과 대사를 통해 세계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플레이어의 스타일을 분석해 퀘스트와 보상을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이야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자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는 관리된 자유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AI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도시 경영이나 인생 시뮬레이션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AI는 경제, 인구, 환경 요소를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플레이어의 작은 선택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됩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AI의 역할은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입니다. 인간 플레이어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AI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매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AI는 실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플레이어를 분류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플레이어가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임 경험의 질은 AI에 크게 의존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은 AI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AI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이제 시선을 게임 플레이에서 제작 환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과거 게임 제작은 전문 개발자의 영역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엔진 2에 복잡한 도구 사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창작의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AI 기능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AI 기반 검색과 에셋 추천, 자동 스크립트 생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자연어에 가까운 명령으로 게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드 작성이 필요했던 작업이 자동화되었습니다. 제작자는 구현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이동합니다. 이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생태계를 급속히 확장시켰습니다. 게임 제작이 일부 전문가의 영역에서 대중적 창작 활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로블록스는 AI가 창작 주체를 확장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창작의 주체가 전문가에서 대중으로 이동하는 변화는 마인크래프트의 진화 과정에서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초기 마인크래프트는 모든 구조물을 플레이어가 직접 블록을 쌓아 완성해야 하는 수작업 기반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알고리즘에 의한 지형 생성과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는 명령 블록 시스템이 도입되며 제작 효율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되어 플레이어가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말하면 거대한 건축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플레이어가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전체 공간을 기획하는 설계자의 역할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플레이와 제작의 경계는 희미해졌으며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핵심적인 놀이가 되었습니다. AI는 창작의 속도와 범위를 확장하며 유저의 경험을 단순 소비에서 능동적인 생산으로 이동시키는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게임 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혁신적인 조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게임 업계의 지각 변동은 아이디어가 AI를 통해 즉각적인 현실이 되는 이 창작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게임은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적인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게임은 플레이어의 행동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분석하는 거대한 실험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며 경험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플레이어의 흐름을 정교하게 유도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플레이어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개입할수록 시스템의 통제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치밀한 가이드라인은 우리에게 게임 속 선택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제 게임 설계는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효율적인 흐름과 플레이어의 자율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설계 논리가 AI 기술을 통해 확장된 결과이며 제작과 플레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은 더욱 강력한 참여형 매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는 게임의 소비와 창작 방식을 가속화하며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고 경험할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지능형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게임은 인간의 선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유도하는 실험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만큼 선택을 설계하는 우리의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게임 속 선택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장르가 요구하는 판단 구조 속에서 AI가 플레이를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플레이가 잘 느껴지도록 설계하는 도구로 진화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설계가 개인의 화면을 넘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얽히는 멀티플레이 환경으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동과 경쟁이 맞물리는 순간 AI는 적이나 동료가 아니라 매칭과 소통, 질서와 갈등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의 핵심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AI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떤 규칙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매칭 시스템은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가장 은밀하게 작동하면서도 플레이 경험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의 대다수 게임은 실력이 유사한 이들끼리 대결하도록 유도하는 SBMM 구조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SBMM은 이론적으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승률 50%에 수렴하는 공정한 대전 환경을 제공하려는 알고리즘적 설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의 복잡한 연산 과정은 플레이어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문제가 대두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왜 특정 상대와 매칭되었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없기에 수치상으로는 정교한 결과일지라도 심리적으로는 불공정하다고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오버워치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바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공격, 방어, 지원가라는 역할을 강제하는 역할 고정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 품질에 대한 유저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게임 내에서는 같은 티어 내에서도 개별 플레이어의 영웅 숙련도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 단위의 협동이 필수적인 구조에서는 개인의 기여도와 팀의 승패 결과가 괴리될 때 패배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알고리즘은 팀 전체의 평균적인 수치적 균형을 계산하지만 정작 플레이어는 전장에서 마주하는 개별적인 불균형의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결국 공정성은 단순히 수학적인 수치의 정합성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감정을 설득하는 인지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칭 AI의 고도화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선을 넘어 시스템의 의도를 유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설계적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게임 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인 비매너 플레이와 혐오 표현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소통은 팀의 협동을 이끄는 윤활유인 동시에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이중적 요소이며, 현대 설계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AI 기반의 중재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설계자는 플레이어가 발화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방식을 규정함과 동시에 AI를 통해 그 내용의 유해성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 설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적 대비를 보여주는 도구가 보이스 채팅과 핑 시스템이며, 최근에는 여기에 AI 음성 인식 및 분석 기술이 결합되어 소통의 질을 관리합니다. 보이스 채팅은 복잡한 전략 공유에 유리하지만 감정적 충돌의 통로가 되기 쉬운데, 최신 게임 설계에서는 AI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혐오 표현이나 공격적 언행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합니다. 반면 핑 시스템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필수 정보만 전달하게 함으로써 AI가 분석해야 할 소통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고 협력의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높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문맥 감지형 핑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화된 소통의 정점을 보여주며, AI가 플레이어의 상황을 인식하여 적절한 대사를 대신 출력해주는 자동화된 협업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여기서 설계자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소통의 인지 부하와 이를 최적화하는 AI 에이전트의 보조입니다. 무분별한 정보 교환은 플레이어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므로, AI는 중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강조하거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인터페이스 설계는 단순히 버튼을 배치하는 작업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어떻게 협력하여 건강한 커뮤니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설계적 판단입니다. AI 기술은 텍스트와 음성을 넘어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통의 밀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방식은 단판형 플레이의 휘발성을 극복하고 AI가 관리하는 긍정적인 커뮤니티 규범 아래 플레이어 간의 장기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소통의 설계는 게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AI라는 지능형 중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의 커뮤니티는 겉으로 보기에 유저들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지 비용을 최적화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 장치와 AI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구조인 길드와 클랜 시스템은 플레이어를 파편화된 개인에서 목적 중심의 집단 단위로 결합시켜 강력한 소속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심리적 매몰 비용을 발생시켜 게임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여기에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간 설계가 정교하게 결합됩니다. 과거의 단순한 출석 보상이나 일일 퀘스트를 넘어 최근의 설계는 AI 에이전트가 각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접속 시간대와 선호 콘텐츠를 학습한 AI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협동이 필요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만남을 일상화하고 관계의 유지 비용을 낮춥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는 점차 게임의 물리적 콘텐츠 자체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깊이 때문에 접속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 보존 현상이라 정의합니다. 설계자는 이러한 사회적 접착제 효과를 통해 게임의 생명 주기를 비약적으로 연장하며, AI는 이 관계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내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구성원 간의 성격 차이나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 역시 필연적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드 내부의 규범 위반이나 보상 배분을 둘러싼 다툼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방치된다면 사회적 보존은 오히려 집단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오기에 현대의 설계자는 형성된 관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AI는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지능형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갈등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거나 비매너 유저를 정교하게 격리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설계는 AI를 활용해 인간관계의 피로도는 낮추고 유대감의 효율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AI 시스템은 거대한 유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정제하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안정화는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를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하나의 대안사회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처럼 견고해진 사회적 구조는 필연적으로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결합하여 유저의 활동이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되는 거대한 가상경제의 설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멀티플레이 게임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유저들의 문제 행동을 인적 자원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AI 기반의 자동화된 중재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설계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욕설, 고의적인 게임 이탈, 그리고 게임의 본질을 흐리는 트롤링과 같은 부정적 행위는 커뮤니티의 규모가 확장될수록 더욱 지능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게임 설계는 채팅의 텍스트 분석을 넘어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스킬 사용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문제 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이와 함께 도입된 행동 점수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평소 매너를 데이터화하여 매칭 알고리즘의 핵심 변수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타2입니다. 도타2는 행동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들을 그들끼리만 매칭되도록 격리하는 소위 트롤촌 구조를 통해 선량한 유저들의 경험을 보호하고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AI를 활용한 이러한 통제 방식은 즉각적인 대응력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AI에 의해 상시 감시받고 있다는 잠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AI의 제재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자동화된 통제는 공동체의 보호장치가 아니라 부당한 억압으로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비록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AI는 유저들 사이의 친근한 농담과 악의적인 비난 사이의 미묘한 맥락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는 불완전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러한 AI의 판단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저가 제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도입하여 소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통제가 효율성에만 매몰되어 유저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시스템은 오히려 커뮤니티의 응집력을 해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AI를 통한 통제 시스템의 영향력은 게임 내부의 질서 유지를 넘어 유저의 디지털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자는 기술적 정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도의 윤리적 설계 책임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멀티플레이 게임 내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역동은 더 이상 게임 내부의 닫힌 루프에 머물지 않고 AI가 매개하는 다양한 외부 플랫폼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디스코드는 게임 밖에서도 길드와 팀 단위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게 만들며 게임 내부의 설계 원리가 외부 공간의 문화로 전이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게임 설계에서 확립된 규칙과 위계 질서는 외부 커뮤니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데 최근에는 디스코드 내 AI 관리봇들이 게임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커뮤니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트위치나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개인의 플레이 경험을 수만 명이 동시에 소비하는 공개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의 특정한 플레이 방식이나 전략은 플랫폼의 AI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강력하게 증폭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AI는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는 방식뿐만 아니라 어떤 플레이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주류 메타로 자리 잡을 것인가라는 인지도와 유행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구조적 확장은 게임을 중심으로 형성된 2차 사회인 메타 커뮤니티 개념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메타 커뮤니티는 게임의 명시적 규칙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자적인 규범을 지니지만 그 근원적 기질은 결국 게임의 초기 설계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설계자는 이제 자신의 의도가 게임 클라이언트를 넘어 외부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 생태계까지 파급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르별 AI의 역할과 게임 제작 환경의 변화를 떠올리면서 가볍게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게임 장르에 따라 AI의 역할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장르에서 AI는 플레이어를 이기기 위한 존재로 설계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X입니다. AI는 플레이어를 이기기보다 경험의 리듬과 난이도를 조절하는 설계 요소로 작동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멀티플레이 매칭 AI에서 불신이 생기는 대표적 이유는 알고리즘이 땡땡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블랙박스입니다. SBMM은 수치적으로는 정교할 수 있지만 플레이어가 왜 이런 상대를 만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면 결과가 불공정으로 체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칭의 문제는 계산의 정확성만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설명과 소통의 설계 문제로 확장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늘 강의의 흐름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AI는 주로 적 캐릭터의 난이도를 올리는 기술입니다. 2번, AI는 장르별 경험과 제작 환경, 그리고 멀티플레이 관계까지 조율하는 설계 엔진입니다. 3번, AI는 인간의 플레이 선택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4번, AI는 게임 외부 플랫폼과는 무관합니다.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은 AI가 장르별로 경험의 리듬을 조율하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제작 환경에서는 창작 주체를 확장하며 멀티플레이에서는 매칭과 소통과 커뮤니티까지 관리한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AI는 게임 안에서만 움직이는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 산업의 구조와 사회적 관계를 함께 재편하는 시스템적 설계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 잘 맞추셨나요? 내용이 많았지만 퀴즈로 정리해보니 전체 흐름이 조금 더 또렷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장르별 AI의 역할부터 멀티플레이 환경을 조율하는 정교한 설계 원리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AI가 단순한 기술적 보조를 넘어 게임 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플레이어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게임 설계는 닫힌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확장되는 가상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설계된 사회와 기술의 결합체라는 입체적인 관점으로 확장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AI가 어떻게 개별 플레이어의 성향을 파악하여 최적의 경쟁 상대나 동료를 매칭해 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했습니다. 과거의 게임이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 순간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게임 속 가상사회는 이제 현실의 복제판이 아니라 AI의 지능적인 중재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실험하고 확장하는 거대한 연구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AI가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중소규모의 개발사나 개인 창작자들도 대규모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지형 생성이나 캐릭터 대사 생성 기술은 단순한 노동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기발한 영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풍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핵심은 결국 인간이 느끼는 재미와 감동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수단을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 설계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혈관 위에 AI라는 심장이 뛰고 그 위에 인간의 감성이라는 살이 붙을 때 비로소 게임은 하나의 살아있는 세계로 완성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연결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단순히 알고리즘의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감과 배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와 함께하는 미래의 게임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이겠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플레이어라는 인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게임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탐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민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게임 세계에서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